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번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치평가 공부를 확실하게 도와드릴 멘토 블랙스톤 H입니다. 투자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와, 시장은 진짜 귀신같이 모든 걸 다 아는구나. 혹은 지금 이 가격에 사긴 게 맞나? 시장에 완전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중요하지만 은근히 오해를 많이 받는 주제, 바로 시장 효율성과 투자 가치 평가에 대해 싹 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학술 이론을 실제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투자 논리로 바꿔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워주시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가치평가와 시장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효율성의 진짜 의미, 세 가지 형태,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효율성의 역설을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이 되는 비효율성을 찾는 세 가지 실전 명제까지 쭉 훑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갈 길이 머니까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가치평가 대 시장 가격. 과연 시장은 항상 오를까요?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은연중에 깔고 가는 아주 근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스마트폰 주식 앱을 딱 켰을 때 하루 종일 빨간불, 파란불 깜빡이는 그 가격표 있잖아요. 그 가격이 정말 단 1%의 오차도 없이 그 기업의 진짜 가치, 즉 트루 밸류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만약에 시장 가격이 100% 항상 맞다면요. 솔직히 우리가 머리 아프게 그 복잡한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부르는 값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래하면 그만이니까요. 안 그런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평가, 영어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이 가치평가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시장이 가끔은 틀릴 수도 있다는 강력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장이 너무 똑똑해서 가격이 곧 진정한 가치라면 밸류에이션은 그저 지금 찍혀 있는 가격을 억지로 정당화하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숫자 맞추기 게임에 불과해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집요하게 평가한다는 건 시장이 어딘가에서 헛발질을 할 때 바로 그 실수를 기다렸다가 낚아채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 이 초과 수익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에게는요, 시장에 무조건 어느 정도는 비효율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진짜 가치에서 저 밑으로 한참 벗어난 저평가 기업이나 반대로 거품이 잔뜩 낀 고평가 기업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가치평가를 무기로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반대로 시장이 완전 무결하게 효율적이라면 알파라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환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학자들이 말하는 그 효율성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 가격이랑 진짜 가치가 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요. 효율적 시장에서도 가격의 오차, 즉 편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편차가 위나 아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 불편 추정치, 즉 unbiased estimate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가격이 진짜 가치보다 높을 확률과 낮을 확률이 정확히 동전 던지기처럼 50대 50, 완전히 랜덤이라는 뜻이죠. 내가 밤을 새워가며 기업을 분석하든 말든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은 그냥 반반이라는, 생각해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흔한 오해들을 확실하게 좀 깨부수고 갈게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아무도 초과 수익을 못 낸다? 절대 아닙니다. 아까 가격 오류가 동전 던지기처럼 무작위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순전히 운만으로도 절반의 사람들은 시장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간 계속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요. 생각해보세요. 동전을 1000번 던지면 계속 앞면만 나오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무조건 한 명쯤은 나오잖아요. 효율적 시장이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어떤 기발한 투자 전략을 쓴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실력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마법의 공식은 없다. 바로 이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섹션, 유진 파마 교수가 아주 깔끔하게 분류해놓은 시장 효율성의 세 가지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효율적일 수 있는지 그 깊이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요. 첫째, 약형, 그러니까 weak form 효율성 상태에서는요, 과거의 주가 차트나 거래량을 분석하는 이른바 기술적 분석이 완전히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런 정보는 이미 가격에 다 녹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중강형, 세미 스트롱 폼으로 가면 상황이 더 빡빡해집니다. 우리가 진짜 밤새워 파헤치는 재무제표나 뉴스 기사 같은 모든 공개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으로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끝판왕이죠. 강형, 스트롱 폼 효율성에 도달하면 심지어 그 회사 CEO나 내부자조차도 자기들만의 은밀한 미공개 정보로 돈을 벌 수 없게 됩니다. 시장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우리가 가진 무기들이 하나씩 툭툭 부러지는 셈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시장 효율성 이론의 가장 기가 막힌 부분, 바로 효율성의 역설입니다. 오늘 해설에서 아마 여러분 머리를 제일 띵하게 만들 개념일 텐데요. 화면의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시장이 효율적이어서 초과 수익이 없다면 투자자들은 비효율성 탐색을 중단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다시 비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다. 와, 이거 진짜 곱씹어 볼수록 엄청난 역설 아닙니까? 시장이 지금 고도로 효율적이라는 건요. 가만히 내버려둬서 알아서 돌아가는 자동기계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불을 켜고 기업을 분석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서 미친 듯이 거래하는 그 치열한 행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아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효율적 시장은 살아 움직이면서 스스로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아주 역동적이고 일시적인 균형 상태라는 거죠. 다섯 번째 섹션. 그렇다면 이 똑똑한 시장에서 도대체 비효율성, 즉 돈 벌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세 가지 실전 명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바로 거래의 편의성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터치 한두 번이면 1초 만에 살 수 있는 애플, 삼성전자 같은 우량 상장 주식들 있죠. 이런 곳에 비효율성이 존재할 확률은 솔직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수백, 수천만 명의 똑똑한 윤들이 실시간으로 가격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동네 골목 구석에 있는 되게 특이한 모양의 상가 건물은 어떨까요? 거래 절차도 엄청 복잡하고 정보도 꽉 막혀 있죠. 이겁니다. 자산이 거래하기 껄끄럽고 유동성이 바닥일수록 역설적으로 그곳에 시장의 실수, 즉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오랫동안 숨어 있을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명제는 정보 수집과 거래 비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단순히 증권서 수수료만 말하는 데 아니에요. 진짜 알짜 정보를 캐내는 데 들어가는 여러분의 피 같은 시간과 엄청난 노동력까지 싹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자산이 거래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정보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투자자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이 무지막지한 비용이 오히려 남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해주는 아주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래가 한 건도 없는 소외주나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 차이, 즉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무지하게 넓은 자산들, 겉보기엔 매력 없어 보이는 이런 곳들, 깊숙한 곳에 아주 달콤한 초과 수익의 기회가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명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 전략을 남들이 얼마나 쉽게 베낄 수 있느냐, 즉 전략 복제의 난이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주식 액면 분할 공시를 냈을 때 잽싸게 따라 사는 전략? 솔직히 누구나 손가락만 있으면 1초 만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뻔하고 쉬운 전략이 만들어내는 틈새는 시장에서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반면에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막대한 자본금이랑 슈퍼컴퓨터를 총동원해서 현물과 선물에 0.001초 미세한 가격 차이를 발라먹는 인덱스 차익 거래 같은 건 어떨까요? 우리 같은 개인은 절대 못 따라하죠. 고도의 시간, 자본, 그리고 독점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니까요. 결국 내 무기를 남들이 흉내내기 어려울수록 그 비효율성은 시장에 훨씬 더 오래 살아남고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의 통장을 불려주는 든든한 초과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최종 과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학술적인 뼈대부터 실전 투자 꿀팁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남아야 할 핵심만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 블랙스톤 H의 코어 테이크어웨이입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은 무조건 시장도 사람처럼 가끔은 바보 같은 실수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효율적 시장에서 가격이 틀리는 건 동전 던지기처럼 완전히 무작위, 랜덤입니다. 셋째,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초과 수익을 노리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위태롭고 일시적인 상태라는 거. 마지막 넷째, 진짜 큰 기회를 잡고 싶다면 남들 다 보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거래하기 짜증나고 분석하는데 돈이랑 시간 엄청 깨지고 남들이 도저히 따라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험난한 영역으로 과감하게 뛰어드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철학적 사고를 팍팍 자극할 질문 하나 던지고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AI 장난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초거대 AI가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뉴스와 데이터를 0.001초 만에 분석해버리고 주가에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반영하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과연 시장은 마침내 단 1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효율성을 달성하게 될까요? 아니면 AI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다가 알고리즘에 버그가 나서 또 다른 형태의 기상천외한 비효율성이 폭발하게 될까요? 오늘 배운 효율성의 역설을 꼭 떠올려 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투자 시장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가치평가 멘토 블랙스톤 H였습니다. 저는 다음 해설에서 더 흥미롭고 돈이 되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